보통 일반적으로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비닐피리딘을 블렌드하여 방막을 제조하게 되면 이 두 폴리머 사이의 인미시빌리티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방막을 제조한 초기부터 이 스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그 초기에 메모리 이펙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래서 많은 그 상분리 연구를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애로점을 막고자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비닐피리딘을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쌓았냐면 우선 실리콘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에 어피니티가 존재하지 않아서 디웨이팅 현상이 일어나는 폴리스타이렌을 스킨팅하여 방막을 제조하고 그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와 그 어피니티가 있어서 아주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폴리비닐피리딘을 그 위에 쌓아서 아주 인버전된 바이어 레이어를 쌓고 이것을 어닐링해가면서 이 두 폴리머 바이레이어의 그 디웨이팅 현상과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현상으로 일어난 후에 그것들이 다시 스테이블하게 되도록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그런 바이레이어 형성되는지를 예측하여 실험을 해놨습니다. 저희 실험에서 사용된 머티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에 사용한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비닐피리딘은 저희 실험실에서 음륜중화법을 사용하여 합성하였고 그 분자량은 엔탱글먼트 몰레큘러 웨이트보다 작은 분자량을 특가했습니다. 또한 폴리디스커스는 아주 낮은 값을 보였고 좀 더 낮은 분자량이기 때문에 그 브레스테이션 템퍼러처는 좀 낮은 값을 보였으며 여기서 특이할 것은 분자량이 폴리스타이렌이 폴리비닐피리딘에 비해서 큼에도 불구하고 그 비스코스티는 제로시어 비스코스티는 같은 온도에 됐을 때 더 낮은 값을 보였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폴리머 페어는 그 폴리머 페어의 그 인미시빌리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상분리가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폴리비닐피리딘은 실리콘 오에이퍼와 아주 큰 어피니티가 존재하는 반면에 폴리스타이렌은 그 낮은 서페이스 에너지로 인해서 에어와 그 아주 어피니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그런 폴리머입니다. 또한 폴리스타이렌은 실리콘 옥사이드와 그 어피니티가 낮기 때문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디에이팅되는 현상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서브스트레이트는 방막 표면에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한 30옹스트롱 정도 쌓여져 있는 실리콘 에이퍼를 사용하고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그 바이레이어를 제조한 것은 먼저 실리콘 에이퍼 위에다가 폴리스타이렌을 40나노미터 정도 되도록 스핀 캐스팅하고 폴리스타이렌을 녹이지 않는 용매에 녹인 폴리비닐피리딘을 폴리스타이렌 위에다 다시 스핀 캐스팅하여 40나노미터 두께가 같이 하여 스핀 캐스팅하여 전체 두께가 80나노미터 정도 되도록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바이레이어 필름을 어닐링해 가면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또 어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그리고 XPS를 이용해서 그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대로 폴리스타이렌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방막을 제조한 후에 어닐링을 하게 되면 디웨이팅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 저희 실험에서 사용한 머티리얼도 같은 현상을 보였으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폴리스타이렌을 유리전이온보다 높은 온도인 130도에서 어닐링 했을 때 그것이 초기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서 그 디웨이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점차 진행돼서 그 링들이 점점 만나게 되고 그 만나면서 그런 드럼넷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폴리비닐피리딘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어닐링을 해보면 똑같은 온도에서 어닐링을 해보면 전혀 그 디웨이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몰 레이어의 그 폴리스타이렌 디에이팅 현상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한 것은 폴리비닐피리딘과 폴리스타이렌 바이레이어를 한번 어닐링 해봤습니다. 어닐링 해봤더니 아까 보셨듯이 폴리스타이렌은 한 30분이 지나서야 디에이팅 현상이 시작되는 반면에 이 폴리머는, 이 바이레이어는 폴리비닐피리딘이 폴리스타이렌 위에서 디에이팅이 되려는 현상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폴리스타이렌의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로시어 비스코트가 낮은 그 특성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 폴리스타이렌의 디에이팅도 가속화되어 한 10분 지나면 폴리스타이렌의 디에이팅까지 모두 다 일어난 형태의 그런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호모레이어와 폴리스타이렌 호모레이어와 폴리비닐피리딘과 폴리스타이렌 바이레이어의 그 디에이팅을 비교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홀 다이아미터고요. 이쪽은 이제 디에이팅된 에어리어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홀 다이아미터도 초기에 빨리 디에이팅이 일어난 폴리비닐피리딘과 폴리스타이렌 바이레이어가 먼저 홀 다이아미터가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폴리스타이렌 호모레이어는 좀 더 낮은 뒤늦은 시간대에 디에이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 디에이팅된 에어리어를 보면 폴리비닐피리딘이 폴리스타이렌 위에서 빨리 디에이팅 되는 현상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 디에이팅이 되고 그렇게 디에이팅이 되면 그
폴리비닐필린에 의해서 폴리스타이렌까지 디에이팅되면서 전체 디에이팅된 에어리어는 폴리비닐필린과 폴리스타이렌의 바이레이어가 폴리스타이렌 호모레이어보다 먼저 많은 값을 갖게 되나 결국에는 디에이팅된 에어리어는 같은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많이 되려면 많은 사이트에서 해야 되니까 상대적인 홀의 크기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시면 홀 다이아미터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면 디에이팅 어느 정도 다 일어나게 되면 그 값은 비교해보시면 더 바이레이어가 호모레이어보다 더 낮은 값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에이팅이 일어나는 현상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온도를 더 높은 온도인 190도를 택하여 어닐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어닐링 했을 때 물론 이제 초기에는 디에이팅 현상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현상이 주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폴리비닐필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에 아주 강한 어피니티를 갖고 있으므로 그것들이 먼저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폴리비닐필린이 멀지가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초기에 12시간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도메인 비슷한 드롭렛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이 도메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멀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폴리비닐필린이 진짜 밑으로 들어갔는지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폴리스타이렌만 선택적으로 녹이는 용매에 이 바이레이어를 담가보았습니다. 담근 후에 처리한 후에 그 이미지인데요. 똑같은 시간대 12시간에서 보시면 이런 폴리비닐필린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메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나는 따라서 폴리비닐필린이 서로 만나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OM 이미지, 그러니까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로 인해서 그 현상을 보았는데 그 현상이 확실히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그 모포로지, 토포그래피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AFM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린 130도에서 그러니까 1분, 3분, 5분을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지나가면서 해봤더니 보통 디에이팅 과정은 그 브로시아트나 그런 사람들이 이론에 의하면 버블 럽처에 의해서 그 디에이팅 현상이 뉴클레이션 됩니다. 그 현상이 보시다시피 여기 1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트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 튀어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디에이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디에이팅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비닐필린 바이레이어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떻게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어닐링한 그 방막을 그대로 AFM으로 한번 재보고요. 그렇게 잰 방막을 같은 자리를 찾아서 우선 같은 자리를 찾기 전에 지금 이것은 그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폴리비닐필린이 아직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밖에 있는 상태니까 그 폴리비닐필린만 선택적으로 녹는 용매에 처리를 해서 그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비닐필린의 인터페이스의 그 모폴로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더니 여기서 보시면 이런 닷에서 그 토포그래피를 보면 폴리비닐필린이 폴리스타이렌에 의해서 디에이팅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볼록 튀어나온 그런 현상을 보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에서 이렇게 버블 럽처가 되겠죠. 그런 이렇게 럽처된 곳 바로 밑에서 폴리스타이렌이 그 폴리비닐필린이 버블 럽처되는 그 현상의 그 힘 때문에 같이 끌어져 올라오고 확대된 것을 보시면 옆에선 끌어올려오고 아래쪽은 들어가서 이렇게 버블 럽처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고 어닐링을 더 해보면 그 디에이팅된 홀이 더 커지게 되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어느 정도 드러난 곳인데요. 그러니까 PS까지 디에이팅이 된 곳인데 이게 홀이 생성되고 홀 주위에 그 많은 디에이팅된 그 논문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링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링이 형성돼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 밑을 또 다시 그 폴리비닐필린을 제거해 보면 폴리스타이렌이 폴리비닐필린의 디에이팅 때문에 이 안쪽 부분부터 점점 끌어져 올라가게 되고 확대된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안쪽에 폴리스타이렌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많은 영역에서 고르게 관찰됐습니다. 좀 더 어닐링을 해보면 많은 부분이 디에이팅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이 폴리스타이렌까지 디에이팅이 돼서 실리콘 웨이퍼가 드러난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폴리비닐필린까지 디에이팅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폴리비닐필린이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같은 크기에서 폴리스타이렌이 이쪽 이 실리콘 웨이퍼 쪽에 가까운 쪽이 더 많이 끌어져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폴리비닐필린의 디웨이팅이 폴리스타이렌의 디웨이팅을 가속화시켜서 그 낮은 비스코시티 때문에
폴리스타이렌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을 AFM을 확인해 보면 보시다시피 12시간만 어닝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커다란 그런 그 도면들이 형성이 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높이도 낮아지고 서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자리에서 이것은 이제 서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폴리스타이렌을 제거해 보면, 그러니까 폴리비닐키리딘이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후를 보기 위해서 폴리스타이렌을 제거해 보면 밑에 보였던 같은 사이트입니다. 앞에 보였던 이미지 같은 사이트인데, 같은 사이트에서 폴리비닐키리딘이 그 도메인 밑을 형성하고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폴리비닐키리딘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190도C에서 156시간 동안 어닝을 한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 밑에 부분은 어닝을 한 후에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해서 스트레치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리콘 옥사이드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과 이쪽 도메인과의 높이 차이를 보면 어닐링만 한 방막의 경우는 그 높이 차이가 한 226나노미터인데 반해서 폴리스타이렌을 녹이는 용매에 처리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폴리스타이렌이 제거된 그 방막을 보면 183나노로서 어느 정도의 폴리스타이렌이 표면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폴리스타이렌만 녹이는 셀렉티브 솔벤트에 의해서 그 폴리스타이렌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제거된지를 확인하게 보기 위해서 폴리비닐피리딘에만 들어있는 나이트로젠의 1S 피크를 SPS로 이용해서 재보면 초기에 어닝링만 한 것에는 그 피크가 보이지 않다가 폴리스타이렌을 제거한 그 샘플에 대해서는 그 1S,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1S 피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초기에 폴리스타이렌이 이런 그 셀렉티브 솔벤트에서 완전히 벗겨져 나왔고, 그만큼의 이런 거리만큼의 그 폴리스타이렌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도메인 말고 이런 평평한 부분에도 이 폴리비닐피리딘이 존재하고 폴리스타이렌이 존재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같은 사이트에서 이거는 이제 좀 전까지는 크로스 섹셔널 그 높이의 차이를 보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스텝 하이트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요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높이를 에버리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쪽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닐링만 한 샘플은 한 29나노미터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는 반면에, 이렇게 폴리스타이렌을 제거한 그 샘플에 대해서는 그 높이 차이가 15나노미터로서 한 10나노미터 이상의 그 폴리스타이렌이 그 위를 덮고 있고, 그 밑부분에 폴리비닐피리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키매틱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실리콘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와 어피니티가 존재하지 않는 폴리스타이렌을 먼저 스핀 캐스팅하고, 그 위에 폴리비닐피리딘을 스핀 캐스팅하여 인버전된 그런 바이레어를 형성시켰고, 이런 형성시킨 바이레어를 어닝을 해보면 폴리비닐피리딘이 폴리스타이렌과 그 인미시빌리티 때문에 디에이팅이 일어나면서 먼저 초기에 럽처가 이렇게 됩니다. 럽처가 되면 폴리비닐피리딘의 이 럽처 현상에 의한 그 폴리스타이렌이 이 같은 사이트에서 끌어져 올라가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폴리스타이렌의 낮은 비스코시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럽처된 후에 디에이팅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디에이팅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 폴리비닐피리딘이 서로 뭉치게 됩니다. 디에이팅이 되면 뭉치게 되고, 그럼 뭉치면서 폴리스타이렌이 끌어져 올라오게 돼서, 끌어져 올라온 그 폴리스타이렌의 디웨팅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디에이팅 돼서 뭉쳐진 폴리비닐피리딘이 그것과 어피니티가 많은 실리콘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남은 폴리스타이렌은 디에이팅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에어 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결국에는 폴리비닐피리딘을 폴리스타이렌이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폴로지가 형성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폴리비닐피리딘이 서로 몰수되는 이런 힘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뭉쳐서 서로 그 실리콘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웨팅이 되고, 그 표면은 폴리스타이렌이 이런 덮고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되면 이제 연립학적으로 안정한 바이레어가 형성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